안 하신 것들이 되게 많고, 이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를 하시면, 물론 이제 이 방에는 아카데미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카데미 안 들으신 분들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당연히 영어 교육을 하면 기반으로 깔고 가는 게 있고, 기반 이외에 제가 방송에서 이것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반이 없어진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기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분들이 정말 재밌는 결과를 많이 오늘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핵심인데, 이제 프리케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제 저희는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빅데이터라서 아이들이 어느 단원을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표로 열심히 했건 영어 유치원을 다녔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거의 비슷해요. 이건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도 이제 랭귀지 아트에서 아이들이 이 부분은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는 거기를 좀 쉽게 넘어가나 하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K부터 있어요. 그 단원이 K, G1, G2가 있는데, 그 단원이 뭐냐면 롱바울과 숏바울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숏바울하고 롱바울을 구분해내는 단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영유 3년차 나오고 정말 목동이나 대치에서 난다 긴다 하는 학원 다닌 애들, 그러니까 뭐 게이트 나온 아이들, 아니면 희성이처럼 그 목동에서 정말 파닉스 제대로, 희성이도 힘들었고, 희성이 친구들도 뭐 폴리 매그넛 다닌 나이 뭐 다 이런 애들도 그 단원은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단원에서 롱바울, 숏바울로 구분해내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이거 해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도 어려워요. 뭐냐면, 눈이 내려요. 눈이 아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 장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창밖에 눈이 내려요 하고, 엄마 나 눈이 아파요 하는 눈하고, 이게 이제 긴 장음의 눈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롱바울 숏바울 찾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한테도. 맞아요, 우리한테도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어렵게 느껴져서 G2에도 아이들이 뭐 마구 헤매는 문제예요. 근데 K단계에서 보통 이게 이제 평균, 저희는 이거 30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30분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30분에 푸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들은 1시간, 2시간까지도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랭귀지 아트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마 이번 주 1기의 프리케이 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이번에 프리케이 분들 뭐 어려웠어요? 사이트워드 의미 찾는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기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알맞은 사이트워드를 넣으시오. 제가 진아 티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무슨 문제냐고.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끊기세요? 한 분만 끊기세요? 예. K단계 셔플 때 안 끊겨요? 예. 그게 제가 지금 진아 티처한테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거 찾느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만 해도 워낙 많이 카톡이 와서 안 끊겨요? 그러면 한 분이 와이파이를 바꾸세요. 예.
저 구입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구입을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하실 걸 신경을 쓰세요. 제가 아까도 되게 그랬는데 사이트 워드를 문장에서 제대로 된 문장의 문맥을 보고 제대로 된 사이트 워드를 찾으시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다 문장에다가 사이트 워드를 못 넣는 거예요. 왜 못 넣냐면 사이트 워드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플래시카드로 사이트 워드 배운 애들이라 못할 거라고.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벽에다가 사이트 워드 붙여놓고 플래시카드로 뭐 오브, 유, 히 이렇게 읽으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애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제가 찾아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막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쵸. 리더스로 봐야 되는 거죠. 리더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의미 자체를 모르고 그리고 그거는 그 숏바울에서 문제 뜻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블렌딩에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초 리더스에서 안 봐가지고 그 숏바울 문제하고 그림하고 매칭한 문제를 애들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왜 틀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진아 티처가 저한테 보내줘. 이 문제를 이렇게 이 단어를 되게 많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쉬에서 다음에 뉴를 넣어야 되는지 소를 넣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잘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왜 이걸 모르냐. 사이트 워드를 분명히 잘하는 아이들인데 사이트 워드를 잘하는 아이인데 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왜 틀렸을까요? 이 문제 왜 틀렸을까요? 뉴와 소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이 문장에서 뉴토인지 소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뜻을 모른다는 뜻인데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건 거예요. 예, 맞아요. 단어의 쓰임을 모르고 의미를 몰라서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플래시카드 놓고요. 뉴 써놓고 엄마가 읽어봐 그랬어요. 그러면 애가 뉴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림하고 매칭해서 뉴라고 했어요. 그러면 뉴라고 읽어요. 그리고 너는 뉴라는 엄마는 뉴 뜻을 알죠. 사이트워드 뜻은 대부분 일반적인 거니까 보통의 영어 수준을 가진 엄마들은 알아요. 그런 단어만 읽은 거죠. 단어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는 사이트워드 다 뗐어. 근데 이거 파닉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파닉스에서도 아이가 파닉스 음가에 대해서 책 한 권 하고 그냥 뗀다고. 애플로 읽을 수 있으면 그냥 떼요. 그쵸? 근데 애플의 그 애 발음이 중간에 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파닉스의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애가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빼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그냥 바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해는 아니에요. 이걸 제가 복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냐면 뉴라고 써놓고 새로운이라고 써놓고 뿌리케이한테 읽히게 해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해의 뜻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예, 뭐냐면 문장 속에서 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지만 많은 말을 하면서 말 속에 뜻을 익혀가요. 말 속에 뜻을 익혀가는데 말 속에 뜻을 익혀가는 과정들이 맞아요. K의 Q3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 뜻을 익혀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리더스를 읽고 리더스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단어가 보여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펜을
읽어주면 아이가 그냥 멋모르고 따라 읽거든요. 들리는 대로.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게 New라는 글씨가 New로 써있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서 그 뜻이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보니까 디테일을 전부 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차근차근하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날 큐슬이 싱크홀이었어요. 어쩜 좋아요. 큐3 싱크홀인 애들 되게 많아요. 성실하고 잘하는 아이들도 큐3에서 완전 정말 시간 많이 걸렸거나 포기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의외로 또 음원도 안 들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쵸? 자, 사이트워드 이 문제였어요. 이제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문제에서 예,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K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기 분들은 이제 4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어떤 분까지 있었냐면 아카데미가 어려워서 너무 쉬워서 난 안 하겠다. 집에서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미국 교과 과정이 대부분 첫 시작하고 4개월은 매우 쉬워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4기 여러분 들으셨으면 잘 들으세요. 예, 4기 여러분 들으셨으면 매우 잘 들으세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게 뒤로 가면요. 난이도가 점차 어려워져서 아이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4기 분들을 보라고 했는데 뒷단계를 보시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배우면 돼요. 그런데 그 밑단계를 못 풀면 밑단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밑단계를 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장꾸마미님 어제 보셨죠? 예, 또 내려간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음원 노출을 안 해준 거예요. 프리케이는 음원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의외였던 게 저는 왜 영어를 하면서 음원 노출을 안 해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를 하는데 왜 음원 노출이 안 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원 노출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개별 정보니까 제가 앞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정말 답답한 게 예. 그러니까 음원을 수시로 들어야 되거든요. 수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음원 노출을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자, 사운드 레터예요. 이거 프리케이예요. 프리케이인데 같은 사운드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듣기만 하면 잘 들어본 아이는 귀가 열려 있는 아이는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라임도 애들이 어려워했어요. 여기서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같은 사운드를 찾는 거나 그리고 쇼파울 A에서 문장에서 그 음가를 찾는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주는 거예요. 팬이 귀찮은 거예요. 왜 책을 그냥 갖다 읽히면 편하잖아요. 책을 갖다 읽히면 편하니까 그냥 책을 읽히는 거예요. 책을 읽히고 리더스를 정확히 음원을 끊어서 읽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문제에서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러블이라고 박자 맞추면서 그 파닉스 음가 음절 맞추는 거 있죠. 거기서 애들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실러블에서 왜 많이 무너졌냐면 엄마가 책을 읽어준 경우 그리고 유치원에서 파닉스를 잘못 배운 아이
실러블에서 되게 많이 얻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치원에서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를 한 아이예요. 영어를 한 아이인데 파닉스에서 엄청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러블을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냐면 실러블을,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음가를 우리가 한음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음절을 잘 못 읽는, 음절을 끌어서 못 읽는 사람이 아이한테 파닉스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음절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파닉스를 가르치면 아이가 음절을 영어로 익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쵸? 맞아요. 그 비밀과의 그분, 제가 그분 강의 중에서 그분을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 강의 중에서 40강 정도가 이 음절에 대한 핵심 강의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것만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만 공부해도 99,000원이고 전체 다 해도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냥 전체 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음절을 이제 조용기 같이 읽는 거죠. 아, 죄송해요. 딱 조용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못하는 사람을 예를 들다 보니까 조용기 씨 예전에 막 음절 보면은 하나씩 우리나라 말처럼 끊어서 읽잖아요. 그쵸? 그런데 엄마가 음절을 제대로만 끊어서 읽어줘도 아이들이 실러블을 귀에 열려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모음으로 끊어 읽으라고 진아티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모음으로 끊어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서초동 비밀과에 하시는 유혜경 선생님은 그거를 어떻게 끊어 읽는지, 음절을 어떻게 읽어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음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읽어 내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좀 배워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영어를 배우려면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배워놓는 게 좋다는 거. 실러블은 주원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이한테 노출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이트 워드를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파닉스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와 파닉스가 중요하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사이트 워드를 플래시카드로 읽히신 거예요. 예, 사이트 워드를 플래시카드로 막 익히시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이가 사이트 워드 뉴나, 히나, 히즈나 다 읽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사이트 워드를 글자 자체를 읽을 줄 알고 외웠으면 예, 맞아요. 파닉스 강의만 건져도 좋아요. 바쁘신 분들은 딱 거기만 들으세요. 파닉스 음절 나누는 부분, 동화책 실제로 읽어주는 음절 나누는 부분만 읽어도, 책은 2.0까지는 웬만큼 읽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2.0까지의 단어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2.0까지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단어 책만, 3줄, 4줄 되는 책만 읽어줘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엄마가 사실은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엄마고 영어를 못했지만 읽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희성이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에서 교정이 됐어요. 엄마가 잘 못 읽어줘도. 그런데 교정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엄마와 하고 예 그것만 못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컨설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배워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그래서 제가 엄마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은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해주겠다. 엄마들이 아이가 배우는 걸 더 좋아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배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제일 멘붕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왜 아웃풋이 안 나오는가. 예, 우리 아이가 왜 아웃풋이 안 나오는가에 멘붕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단원이에요. 프리K에. 근데 프리K의 이 단원이 F3, F4 이게 뭐냐면 듣고 푸는 거예요. 제가 잘 듣고 그 들은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듣고 푸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못 하세요. 애들이 안 들려요.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왜 이게 안 들리니? 화를 내세요. 그런데 아이한테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아이한테 음원을 제대로 들려준 적이 있는가? 반문해 보세요. 여기 단원에서 지금 멘붕 오셨던 분들 아이한테 제대로 내가 음원을 들려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해 보세요. 프리케이예요. 베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자, 우리말 어떻게 잘해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고 우리 일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들어요. 그런데 엄마도 영어를 안 해줘. 영어로 된 선생님도 없어. 그런데 안 들어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음원을 애들이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설마 음원 안 들려주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펜도 있고 노브형 베스트도 있는데 안 들려주셨대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알아요? 신이 아닌 이상은. 들려줘야 알아요. 그쵸? 들려줘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아이에 대한 분석 자체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뭘 포기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리케인데 쇼파울 A하고 E하고 마구 헷갈렸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쇼파울 E하고 A를 같은 애 의미예요. 애플이고 예, 캣. 예, 애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대표 음가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파닉스 리더스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형적이라고. 해외에서는 이런 파닉스 책을 보면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이 책을 이따위로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었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일상에서 엄마가 그렇게 구분해서 읽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발음이 안 되니까. 실러블도 안 되는데 음절도. 음절 구분하는 것도 안 되니까 아이한테 뭐 그걸 구분해서 읽어주기가 힘드니 원어민이 들려주는 음가로 구분해서 읽어주라는 거죠. 예, 그렇죠. 많이 들으면 잘 들려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는 게 그 프리케이 기간에 영어 유치원에서 쇼파울까지 보통 K에서 쇼파울까지 하는데 쇼파울을 6개월 내내 칠판에다 써놓고 이렇게 큰 칠판이 있으면 한쪽에다 써놓고 매일매일 들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안 들려줘요. 왜 안 들려주냐면 귀찮거든요. CD 트는 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차에서는 무조건 영어를 내가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 차에서는 무조건 영어 CD, 영어 노래 들으세요라고 해요. 애들이 정말 저는 기가 막혔던 게 라임도 헷갈려 해요. 엄마표 영어 여기저기에서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하셨어요. 분들. 이 친구는 잘했는데 라임에서 주저앉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라임에서 주저앉은 건 뭐예요? 아이가 그만큼 못됐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듣기는 노래 듣고 마더구스 듣고 그다음에 마더구스 라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미국에서 아이들이 녹음한 라임 되게 그러니까 음가가 좋은 라임을 틀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만든 라임 책을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이 정도를, 이렇게 이제 1년 반은 안 되죠. 1년 한 3개월 정도? 계속 4개월 정도? 계속 여러분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아, 100명이면 99명이 놓치는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예. 100명이면 99명이 놓치는 부분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1대1 가이드, 물론 어느 학원에 가든 1대1로 가이드는 안 해드려요.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오늘 선생님 그 티처방에 저희 티처가 14분이 계시는데 티처방에 뭘 요청을 드렸냐면 매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거를 피드백을 엄마들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라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인해야 되는지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아이가 쇼파울 A와 쇼파울 E가 지금 여기처럼 쇼파울 A하고 쇼파울 E가 부족하다고 하면 요 단원과 요 단원을 어떤 책을 봐야 부족하면 메꾸면 되거든요. 어떤 책을 봐야 메꿔지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려고 해요. 예, 왜 만들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정말 제가 보면 100명이면 99명이 하나씩은 빠뜨리거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100명 중에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1년 동안 저희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예,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이하고 매주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을 실행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와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만큼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가 5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 일기가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아웃풋이 난 거는 제가 이끌 바도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이끌어도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시면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는구나. 저는 그게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빈틈없는 홈스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갈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애가 타시는지 알아요. 왜냐면 옆집 아이는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레벨 3점대, 레벨 3점대 후반, 4점대까지 나오고 우리 아이는 아직도 1점대 후반이야. 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이는 같은 프리케이로 시작해서 ABCD 배우면서 시작했는데 옆집 애는 책을 읽고 있고 우리 애는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는 홈스쿨이 아이와 손을 잡고 엄마가 가는 과정이지 옆집 아이와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옆집 아이는요, 다행히도 나랑 같은 동네에 사는 옆집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국구잖아요. 전국구여서 같은 제주도만 해도 바로 옆집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쵸? 바로 옆집 아이는 별로 없어요. 예. 다 같은 학교가 아닌 아이들도 있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그렇게 구분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애가 왜 안 따라오냐면 아이의 성향적인 차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내가 몰라도 막 시도해보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내가 다 알아야 따라오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금희 방에서 2점대 도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이다연맘님 들어오시나요? 예, 다이가 되게 꼼꼼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야 하는 단어를 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기 챕터북 읽어도 되겠다라고 하니까 챕터북이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아멜리아 베델리아를 읽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아멜리아 베델리아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이는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아멜리아 베델리아의 아멜리아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테스도 다 이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테스는 고지식해서 싫어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런데 그런 또 아멜리아 베델처럼 엉뚱한 아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가 매력적인 아이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희성이는요, 지 스스로는 되게 고지식해요. 그래서 장난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뭔가를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걸 친구를 통해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장난치는 건 싫어하지만 장난치는 아이가 나오는 책은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도 장난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엄마가 너무 엄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장난치는 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갇혀 있어요. 약간 고지식하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난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책에서 그런 아이가 나오는 책을 보면 깔깔거리고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친구도 그런 친구만 사귀어요. 자기는 되게 고지식하면서, 그리고 절대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면서 장난스럽고 막 유쾌한 말 잘하고 농담 잘하는 친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저는 얘가 친구나 다른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마다 그런 성향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 사귀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의 대리만족이거나, 아니면 나하고 좀 같은 약간 동료애 같은 게 느껴지거나, 그쵸? 맞아요. 호리드 헨리.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책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책이 다 달라져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책도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단계가 아닌데 그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제가 쓰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단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복귀를 해야 된다는 구간은 한 5에서부터 시작해요. 3.5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2.0에서 2.9 정도까지는 2.9까지는 사실 2.9는 아니고 한 1.7, 1.6 이 정도 되는 데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다독을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익혀야 돼요.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익혀야 되는데 3.5 정도 되면 이제 AR 시스템에 복해가 나오잖아요. 그게 필수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해에서 틀린 거는 노트로 좀 정리해서 아이가 그거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과정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단어를 쓰고 틀린 단어를 쓰고 사전에 찾아보고 예문 정도 하나 써보는 활동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3.5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이비들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베이비들이 리더스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읽고 정말 자기 거니까 모르는 거 막 하이라이트로 형광펜으로 쳐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학습이란 단계는 여러분 단계마다 해야 될 미션들이 있고요. 그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다 달라요. 가야 될 길이 다 달라요. 이를테면 지금 베이비나 프리케이를 하는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듣는 방법도 오늘 제가 말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 프리케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탭을 자주 갖고 다녀서 봐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는 좀 바빠요. 한글책도 봐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외출할 때 탭을 많이 봐요. 그런데 외출할 때 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좀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탭을 그냥 보여줘요. 그러면 뭐냐면 그 탭을 보는 동안 아이는 그림만 보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드라마 보세요. 이어폰 안 끼고 드라마 보면 그 소리 들려요? 카페만 가도 안 들려요. 그쵸? 카페만 가도 안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헤드셋 안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캐리는 헤드셋 정말 잘 갖고 다닌대잖아요. 근데 안 갖고 다니세요. 예. 헤드셋 아이 데시벨에 맞는 거 공부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급여만 보고 또 헤드셋 아무거나 막 사실 것 같아서 그거 아이 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 나빠지지 않게 그 질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아이 그런 규격에 맞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내일 업체에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거 수입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림만 보여주면 애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아침에 라임 그러니까 여러분 마더구스 이런 거 많이 사셨잖아요 옛날에. 예, 그 데시벨에 맞는 게 있어요. 저도 희성이 때문에 귀 나빠질까봐 헤드셋 되게 많이 검색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귀 안 나빠지게 아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해서 갖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선은 아니에요. 무선은 비싸잖아요. 예. 아, 어른 거 같이 쓰면 안 돼요. 데시벨이 달라요. 아이가 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더구스를 사면요. 마더구스의 장점이, 사실은 마더구스는, 되게,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잔인해요. 그런데 마더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라임이에요. 마더구스를 익히면서 아이가 라임을 익힐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이 책을 왜 봐야 되는지,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라임을 익혀가고 라임을 익힌 애들은 프리케이의 라임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들려줘요. 그리고 워크북만 하고 있고 책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에 이 라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나와요. 라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귀찮아서 음원을 안 집어주면 안 돼요. 무조건 제가 펜에 그 기형적인 책을 요청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제 이제 제가 했던 게 어떤 분이 저희가 그 지난 3기 때 1, 2기 중에 연령이 되는 애, 그리고 엄마가 성실한 아이, 아이가 잘 따라온 아이,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해서 프리K에 있던 친구들을 K로 올렸어요. 왜냐면 프리K 과정이 너무 늘어지는데 7세, 8세 아이들을 프리K로 놓으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로 따라오면 어느 정도 영어가 느는 게 한계점이 보이는 거죠. 한계점이 보여서 제가 그거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분 정도가 나 다시 내려갈래. 너무 힘들어 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저하고 상담하신 분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는 잘하고 있어요. 아이는 매번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면 아이가 이게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인지 아니 문제 푸는 경향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문제 푸는 경향을 보면요. 뭐 이렇게 한 G1 정도 되는데 매스를 잘 풀었다. 그러면 걔는 머리가 똑똑한 아이예요. 왜냐면 직관력이 좋은 아이들이 매스를 잘 풀거든요. 근데 직관력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는 IQ가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스는 잘 풀었는데 랭귀지 아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막히면 포기하는 아이가 있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직관력이 좋은 아이들이 끈질기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직관력이 좋은 아이가 끈질기진 않는데 걔는 직관력도 좋은데 끈질겨. 그럼 걔는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뭐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왠지 K를 보여주는데 어려워 보여. 내가 어려워 보여. 특히 이런 경향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리더스요. 아이가 레벨이 SR 레벨이 1.7, 1.9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나온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레벨을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스의 글밥을 늘려가는 기간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1.7에서 한 2.5까지 리더스의 글밥을 익혀가야 된다고요. 2.5 이상으로 가면 다독으로 하면서 문장이 이제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레벨이 한 2.5에서 2.9 나오면 초기 챕터북 읽는 구간이 여기예요. 초기 챕터북 읽는 구간이 2.5에서 2.9 정도의 SR 레벨이 나오면 얘는 초기 챕터북을 읽어가면서 긴 문장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앞서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는 분도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너무 천천히 가요. 왜냐면 내가 볼 때 내가 이제 좀 영어를 못하는데 되게 두꺼워. 근데 글도 많아. 이걸 어떻게 우리 애가 읽어? 엄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읽을 수 있어요. 아이는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이제 이거 5월에 렉사일이랑 AR 보고 예주맘하고 이제 주원이 마미님한테 애들 얼리 챕터북 익히라고 그랬어요. 그때 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걸 읽혀요? 아직 우리 애들 챕터북 못 읽어요.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엄마가 못 읽지 애가 못 읽나요? 애는 읽을 수 있어요. 읽히세요. 그랬어요. 애는 읽을 수 있어요. 읽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걸 읽힌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읽는 거 아니고 애가 읽는 거니까 그냥 던져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3점대 지금 중반 후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렉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판단해서 아이를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막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도 못 읽는데 나도 못 읽는데 애가 어떻게 읽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아이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엄마가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이의 수준보다 아이를 과대평가해서 앞에서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엄마보다요. 아이를 과소평가해서 아이를 발목을 잡고 있는 엄마들이 훨씬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를 과대평가해서 내 아이는 다 잘하니까 여기 탑반에 넣어주세요. 이런 엄마보다 아이가 탑반에 갈 실력인데 조금만 더 하면 올라올 수 있겠는데 엄마가 붙잡고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제인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아직 그 실력은 안 돼요. 하는 엄마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엄마표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주셔야 돼요. 아이의 결과가 그 정도 나왔으면 아이가 그 정도 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아이가 찍어서 4점대가 나오지 않고 5점대가 나오지 않아요.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집중을 잘하고 자기의 능력치를 많이 오늘은 이번에는 너 컨디션이 좋아서 능력치를 많이 잘 끌어냈구나. 그래, 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레벨이 좋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연락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잘 찍었어요. 아유, 다음 달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딱 이 두 마디예요. 우리 애가 이번엔 잘 찍었어요. 다음 달엔 어떡하죠? 다음 달 왜 걱정해요? 다음 달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운이 좋았어요. 다음 달 왜 걱정해요? 루이맘님도 그러셨죠? 예, 지훈맘님도 그러셨고. 다음 달 왜 걱정해요? 이번 달에 잘했으면 됐지. 그냥 너의 최대 능력치를 가져갔으니 그래, 너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까지 넣어주면 되죠. 그쵸? 거기까지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막 얘가 내 생각보다 너무 잘한 거야. 얘가 너무 내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막 다음 달에 떨어질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떨어지면 그러세요. 너가 이번 달엔 집중을 못했구나. 근데 너는 최대한 능력치를 이만큼 갖고 있으니 너 이만큼 올라올 수 있어. 우리 다음 달엔 더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장례 문화에도 일본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잘난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과정 안에 되게 자신을 낮추는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40년 동안 우리를 지배를 하면서 자신을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라고 안 하고 저희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희 나라는요, 이래요. 근데 상대방한테 저희 나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지. 우리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지, 상대방한테 저희 나라라고 왜 해요? 그거는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게 많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일제 문화의 잔재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했을 때는 너 잘했어. 그리고 너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래, 너가 최대의 능력치를 펼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너가 스스로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를테면 희성이가요. 렉사일이 813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렉사일이 처음에는 753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81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겁을 먹어요. 왜냐면 813이라는 숫자가 자기가 보기에 되게 높아 보였나 봐요. 겁을 먹더니 그 다음에 700대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60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희성이가 푼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희성이가 이제 넥사일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가 나오고 주문이 나오고 단어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근데 봤더니 얘가 이거를 다시 풀리니까 맞아요. 다시 풀어봐 그러고 줬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겁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 보고 싶다. 그거보다 잘하고 싶다. 겁을 먹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계속 점수가 떨어진 거예요. 600대까지. 그래서 제가 희성이한테 이번 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희성아, 너 알아. 너는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겁을 먹어서 읽지 않고 4개를 다 넣어보지 않고 모르는 데다 동그라미 치면 맞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엄마가. 결국은 솔루션이 필요한 거지 엄마가 아이를 지레 겁을 먹고 발목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발목을 잡는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아이가 잘을 하면 그래 너 요만큼 했구나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치를 넘어서 더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아이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카데미에는 제가 하도 제인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입 회원 엄마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는 리딩 레벨이 5.0이에요. 리딩 레벨이 5.0이라서 그레이드 3는 해야 돼요 라고 해요. 예, 그레이드 3는 해야 돼요 라고 해요. 그런데 그레이드 1, 2 실력이 안 되는 경우가 제 눈에 보여요. 왜 보이냐면 리딩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그 다른 분 상담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보통 아이들이 리딩을 많이 하면 이렇게 풍선처럼 여기가 커져요. 리딩의 공간이 커져요. 이 리딩이 커져서 리딩이 뭐 4.5, 뭐 5.0 이렇게 이제 리딩의 공간이 커져요. 이거를 이제 목동을 예를 들면 목동은 폴리 어학원이 절대적으로 강자예요. 강자라서 폴리 어학원이 강자인데 이제 7세 아이들이 7세 2년차까지 아이들이 그 3년차 2년차까지 아이들이 뭘 하냐면요. 이쯤 되면 3년차인가? 3년차일 거야 아마. 그 이쯤 되면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딴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리딩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딴 거 안 하고 챕터북 하루에 막 두세 권씩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2.8 정도 되는 애들이 4.3, 막 5.0 이렇게 나와요. 리딩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리딩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풀면 리딩 레벨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요. 딱 학교를 가면 리딩을 그만해요. 책을 안 읽어요. 왜냐면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매그넛에 들어왔어. 그러면 책을 안 읽어요. 이거는 폴리뿐만 아니라 보통 영유의 아이들이 7세 3년차가 되면 그 7세 3년차 졸업까지 리딩 레벨을 4점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리딩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리딩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풀고 문제를 답하는 그런 기능은 좋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여기에서 어떤 문맥이 여기에 답이 될까라는 훈련이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부분만 강조해서 읽게 돼요. 왜냐면 시험을 계속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험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리딩 벼락치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4.0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딱 6개월, 1년 책을 안 읽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레벨이 3점대로 떨어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1시간 지났나 봐요. 26초 남았대요. 2부 갈게요. 예. 3점대로 떨어져요. 예. 4학년 가면 2.8 나와요. 2점대로 떨어져요. 3학년, 4학년 가면.